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사무소 운영지원 팀장 최재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설명에 참석해 주신 동포 관련 언론 및 단체 관계자님과 예리이동 시안대책 민간정책 민관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7월 2일 개정 시행되는 재해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재해동포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이 동포들에게 잘 전달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초청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재해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명 약칭으로 재해동포법 시행령의 제3조 외국 국적 동포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재해동포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에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관리과의 홍동우 사무관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관리과에서 동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동우 사무관입니다. 지금 날부터 그렇게 바쁘실 텐데 많이 오와주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 여기 남부 쪽 이제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안산 쪽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광주, 고려인마을 가서 이제 제가 설명회를 하는데 오늘 날짜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해동포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시행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그런데 이런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 남부 출입국이라든가 이렇게 지방 출입국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도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실무적으로 그런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재해동포법 시행령이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또 저희가 좀 이해를 구할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자료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자료는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이제 최종본인데요. 여기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2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한번 좀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재해동포법에 따른 이제 재해동포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 범위가 종전까지는 조부모 또는 부모라 해서 3세대까지만 이제 인정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20년 전 이 재해동포법이 제정될 때 그때 이제 거기도 두 번째 줄부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 출신 동포가 대규모로 이렇게 입국하게 될 경우에 이제 국내 고용 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그 당시 이제 전체 직계비속으로 하질 않고 3세대까지만 했던 거죠. 그게 이제 20년 만에 앞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바뀐 건데요. 20년 만에 바뀐 건데 앞으로는 이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 모두를 외국 국적 동포로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동포분들이 이제 재해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이제 한국을 자유롭게 이제 방문하고 체류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두 번째 페이지에 신고 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시면요. 왼쪽에 현행은 어제까지 유효했던 재해동포법 시행령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오른쪽 개정 안에 있는 이제 3조가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법 2조 2호 이 재해동포법 2조 2호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해동포법에서 재해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가지고
1호는 이제 여기서 관계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2호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이번에 개정된 이 재외동포법 시행령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법 2조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1호 2호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1호 2호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그럼 보시면 그 출생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들어갔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하고요. 그런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런 분들을 우리가 흔히 1세대라고 그래왔죠. 그리고 이 2호를 보시면 그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그러니까 뭐 부모나 조부모를 여기서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결국은 직계비속 전체로 다 이제 확대가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고, 그럼 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추진 방향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남겨드렸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그 1, 2, 3세대에게 적용됐던 그 기본 권력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기본 권력은. 그러니까 C38 그리고 H2, F4 그 패턴은 그대로 가요. 네, 그 패턴은 그대로 가는데 다만 전에는 아무리 요건을 가졌어도 4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진입이 안 됐었던 거죠. H2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단지 4세대라는 이유 때문에 H2를 못 받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H2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 물론 F4 요건을 갖추시면 F4로 가실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전의 그 기본 권력 그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전체 동포의 범위가 직계 비속 전체로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 이렇게 요번에 통과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 직계 비속으로 풀면 그러다 일시에 대거 또 입국을 하고 그러면은 또 뭐 그동안 우리가 유지했었던 국내 고용시장 보호라든가 뭐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또 갑자기 이제 좀 불거지는 거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우려 때문에 4세대까지만 인정하자라는 이제 목소리도 있었고, 또 어떤 일부 목소리는 뭐 4세대, 5세대까지 이렇게 계속 세대 구분을 이제 좀 단계적으로 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뭐 그런 여러 이제 목소리도 다 물론 저희가 고민도 했고 이제 고려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원안이었어요. 우리 법무부의 원안은 이렇게 전체 직계비속으로 20년 만에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는 거라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저희는 결국 관철을 시켰죠. 우리 원안도 전체 직계비속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좀 눈에 이제 들어오는 게 그 왼쪽 현행을 보시면 그 1호를 보시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여기 출생이라는 얘기가 없지요. 그런데 요번에 바뀐 데 보시면은 출생에 의하여라고 돼 있었고, 이거는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 이제 실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 외국인, 우리 동포 쪽은 아니에요. 대부분 저기 뭐 동남아라든가 그런 일반 외국인이 뭐 한국인하고 혼인을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귀화를 해서 한국인이 됐다가, 그리고 뭐 계획적이든 아니면 뭐 개인사든 뭐 어떻든 간에 다시 이제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이제 자기 원래 국적 거기랑 이제 뭐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원국적을 다시 이제 간다. 그럼 그런 사람들도 동포가 됐었어요. 예전 우리 이 법적 근거로 따졌을 때는. 왜냐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돼 있으니까 그게 출생에 의해서 취득했건 그 후천적으로 결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후천적인 사유로 국적을 취득했다가 다시 본국적으로 돌아갔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과연 동포로 이렇게 포섭을 해줄 대상이냐, 이제 이런 데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 걸로 이제 해가지고, 원래 동포라는 게 사실 좀 혈연이라든가 또 민족 그런 게 좀 탑재가 된 개념이거든요. 사실 동포라는 게 그게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인종차별이나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출생에 의하여를 넣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예기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동포로 진입하는 거는 이제 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출생에 의하여라는 게 이제 들어간 게 눈여겨 보시면 한 거고요. 그리고 이유는 뭐 전체 집계비속으로 됐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오늘자로 공포 시행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시행이 돼갖고 지금 뭐 4세대가 H2를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왜냐면 이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저희 체류관리과에서 저하고 이제 조은철 회장이 이제 동포 파트니까 저희가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걸 갖추어 가지고 전국 출입국에 며칠자부터 이렇게 이제 시행해라, 이제 그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로 이게 법적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대한 이 갭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뭐 7월 중으로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갖고 이렇게 동포 관계 단체라든가 여러분들께 먼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건지, 그거는 이제 저희도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을 보면 지금 뭐 이제 세대가 없으니까, 이제 세대 부분은 없으니까 이제 세대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적, 뭐 우리가 중국 동포다, 고려인 동포다, 또 뭐 미국계 동포다, 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런 동포 간의 구분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뭐 고려인 동포에만 해당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미국계 동포도 똑같은 거고, 여기 계신 이제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 뭐 다 똑같습니다. 이건 크게 달라질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현행 규정에서도 제출하시는 서류들 중에 보면은 한국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일정 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게 조건인 게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또 외국 범죄 경력 증명서, 그걸 이제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포인트는 이 두 가지 쪽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물론 냈었던 프로세스에서는 뭐 계속 내왔으니까 그건 이제 뭐 그렇지 않은데, 안 냈었던 부분에서 또 내셔야 될 경우도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어 요건이나 아니면은 범죄 경력 요건,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요번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거는 동포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일반 외국인하고는 다르게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외국인하고는 다르게 우리 동포로서 이렇게 독자적인 그 프로세스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동포분들이 물론 자유왕래로 이렇게 정착지가 공부, 뭐 중국이든 우즈벡이든 뭐 미국이든 그렇게 있으면서 그냥 여기 친인척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광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생활 기반을 다 이쪽 한국으로 옮겨와가지고 계속 이쪽에 계속 거주하시는 동안 뭐 한국적을 귀화하기 전까지는 동포의 신분으로 여기서 이제 계속 국내 정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동포 여러분들의 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좀 문제가 뭐 중국 동포분들은 그래도 우리말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되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여러 동포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뭐 특히 고려인 동포는 이 언어가 진짜 문제예요, 언어가. 그래가지고 좀 뭐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배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언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악용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당연히 나쁜 사람들인데,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본인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이제 차별과 배제로부터 좀 방어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국내에서 계속 정착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이제 필요하지요. 그래가지고 동포 여러분들의 이제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그 한국어,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 적정 수준의 단계, 그걸 이제 이수하시는 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범죄 같은 경우 간간히 이제 좀 큰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범죄 같은 경우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때 그냥 동포 단체가 그냥 통으로 싸잡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뭐 이미지도 막 다운되고, 뭐 영화도 뭐 그래서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또 H2 비자 받는 데 있어가지고 범죄 경력 증명서가 받게 된 계기가 좀 한참 됐지만 그때 오원춘이었죠. 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H2 비자 발급 때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체 직계비 속으로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1, 2, 3세대, 지금까지 계셨던 1, 2, 3세대 여러분들은 뭐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사실 좀 쉽게 예기치 못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뭐 4세대, 이제 막 태어나서 5세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한국 사회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또 뭐 역사적인 그런 게 좀 많이 없을 수 있죠. 없을 거는 이제 거의 다들 그렇게 이제 예측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여기 세대 구분이 없어졌으니까 여기 이제 한국 사회에 진입을 하다 보면 또 그 친구들이 또 언어가 안 돼서,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 대한 또 이해, 왜냐면 살아온 그 사회가 틀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그런 게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저기 한국어나 아니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쪽 부분을 좀 먼저 그냥 말씀을 끝내고, 그리고 저기 범죄 경력 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원래 이제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그래도 한국어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의 이해라든가 한국 문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는 인정하는 게 토픽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인정을 하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토픽은 한국어인 거고요.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 플러스 뭐 기초 법질서라든가 한국 사회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같이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단계를 좀 나눌 거예요. 차등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뭐 2단계 이상 이수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어 토픽은 3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 그게 뭐 사통이 2단계니까 한국어도 2급 이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2단계 이상 이수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2단계다 그러면은 한국어 토픽은 3급. 그리고 사통을 3단계다 그러면은 한국어도 4급. 예, 이런 식으로 좀 차등해갖고 그렇게 이제 할 계획인 거고요. 그리고 한국어는 C38 같은 경우는 5년 복수 비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류할 수 있는 게 이제 90일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좀 관광차 아니면 친지 방문차 뭐 아니면 사업 상담차 이렇게 그냥 왕래하시는 거고 여기 국내에 정착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C38 쪽에 그 한국어라든가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는 거는 요구를 하지 않을 거예요. C38 쪽에는 그건 이제 단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H2라든가 아니면 F4 여기서 국내 단기 체류하시는 거. 물론 영주는 거의 변동은 없을 겁니다. 영주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이제 거의 갈 거고요. 그리고 요구한다고 해서 뭐 예외 없이 100%다 요구하는 건 아닌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예외 사유가 대체로 예외 사유를 그 방향성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 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셨던 분 그분들은 뭐 한국어나 뭐 한국 사회 이해 그런 걸 굳이 요구를 안 해도 그런 이제 것 같으니까 또 뭐 61세 고령 이제 61세 이제 고령자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한국에서 뭐 초등학교 이상을 나왔다든가 학력을 그렇게 뭐 검정고시도 관계는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이제 여기 한국 생활에서 어느 정도 기초 이 의사소통도 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예외를 해서 여기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거의 대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4세대라든가 거기 본국에서 뭐 우즈벡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를 나오고 막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맞게 이제 뭐 H2든 F4든 그게 이제 부여될 거로 보시면 될 거고요. 한국어는 뭐 이 정도 방향으로 이제 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범죄 경력이 있는데 사실 아까도 범죄 경력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의 사건만 나면은 그렇게 이제 통으로 그렇게 이제 매도당하고 막 그런 게 사실 좀 안 좋은 건데 또 그렇게 또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일 수 있는데 그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그걸 뭐 사실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내뱉는 말이죠. 내뱉고 워낙 이 SNS라든가 막 이런 게 너무 빨리 속도로 이제 퍼지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보면 그게 마치 사실이냐 거짓 그런 이제 뉴스들이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우리 여기 한국 사회 이제 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국내 입국을 이제 희망하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어와는 좀 다르게 이거는 입국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사전 입국 전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이 경우에는 뭐 C38이건 H2건 F4건 구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고려인 동포건, 중국 동포건, 미국 동포건 그거 다 구분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어라든가 범죄 경력은 그건 이제 모든 동포 관련 자격, 동포 관련 자격 비자 그쪽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합체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모든 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죠.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 그러니까 H2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 그 제외 공간에 아니면은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자격 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동포 관련된 자격으로 넘어갈 때, H2, 뭐 F4
뭐 F5는 그대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내셔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대상이긴 하지만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대상에서 제출 대상에서 이제 제외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형사 미성년자라든가, 지금 여기에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13세 이하입니다. 13세 이하. 그러니까 14세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네, 근데 여기서 미성년자라고 안 하고 형사 미성년자라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나이대가 따로 있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여기 국내 법 그 체계에 맞춰가지고, 이건 이제 범죄 경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형사 미성년자라든가, 아니면 61세 이제 이상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뭐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와 그 가족, 그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전에 범죄 경력 증명서를 낸 적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H2O 받을 때 냈는데, 낸 이후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한 번에 외국을 나가서, 그게 뭐 중국이 아니다, 뭐 필리핀이더라, 하여튼 한국을 벗어나서 6개월 이내로만 이렇게 출입국을 하셨으면은 그런 분들은 안 내셔도 된다는 거죠. 한 번 내신 분들이. 그런데 전에 과거에 H2 받을 때 한 번 냈는데 뭐 일이 있어갖고 출국을 해서 6개월, 뭐 1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6개월을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다음 연장할 때 내셔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다. 뭐 기껏 갔다 와봐야 뭐 한 달, 두 달, 뭐 석 달, 뭐 이렇게 그냥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국내 계속 거주하신 걸로 그렇게 가름해서 안 내시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많이 포함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소신고만 해놓고 거의 3년 내내 그냥 거기 계시다가 연장할 때만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체주지가 양쪽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평건이 할 때마다, 연장할 때마다 내셔야 될 거고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6개월 미만으로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은 과거에 내신 게 있으면 안 내셔도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예외적인 그런 이제 조항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근데 사실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갖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기본 원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예외 조항 가급적 최소화시키려고 안 둘 수는 없어요. 사실 예외 조항을 안 둘 수는 없고, 예외 조항을 두긴 두되 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유로 해가지고 좀 최소화시키려고 이제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정도만 해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해당 없으실 거고요. 앞으로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좀 젊은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해당될 거고, 뭐 그런 친구들도 어차피 언젠가 한번 내야 되는데, 그 친구들 한번 내놓고 6개월 이상 이렇게 뭐 출입만 없으면, 출입국 기록만 없으면은 뭐 한 번 낸 걸로 계속 갈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걸로, 예, 제가 이제 추진 방향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포 영주 쪽은 지금 이 부분도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뭐 일반 영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좀 우리 동포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이 영주 취득하는 요건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다 좀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낮춰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좀 요건이 세다라고 하시는 목소리도 있어요. 예, 특히 고려인 동포 쪽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취업을 잘 못하니까. 근데 취업을 잘 못하는 이유를 보면 한국어를 못하니까. 예, 똑같은 일자리가 있어도 한국어가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소득이 발생 안 하고, 소득이 또 미흡하다 보니까 영주 진입도 힘들고, 뭐 이게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뭐 세대 구분도 이제 없앴고 전체 직계비속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뭐 고려인 동포다, 중국 동포다, 뭐 미국계 캐나다 동포다 이런 구분 없이 없이 이거는 누구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봅니다. 왜냐면 자꾸 지금 동포 사이에서도 그렇게 칸막이를 만든다는 거 그건 좀 제가 봐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동포면은 하나의 동포로 가는 거지. 그게 또 고려인 동포라고 해서 그럼 또 동포 사이에서도 또 그게 과연 그게 좋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동포면 그냥 동포로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건 이제 한국어 능력 어느 정도 본인들도 그거를 좀 이렇게 전체 직계비속으로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이제 법적 지위와 이제 권리를 그렇게 이제 받으시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좀 자격을 좀 갖추셔야 그래야 나중에 설령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렇더라도 좀 그렇게 동포사회 전체가 이제 뭐 매도당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미리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또 막고 그리고 출발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법도 아니다 싶으면 바뀌지 않습니까? 법도 법도 바꾸고 이렇게 요번에 시행령도 바꾼 마당에 그러니까 계속 개선점은 찾을 거예요. 계속 이게 뭐 또 뭐 20년 이대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이제 하다가 1년, 2년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또 이제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거나 그럼 또 개선이 들어갈 거고요. 일단 이번 이 재외동포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좀 우리 동포 제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좀 저희가 좀 변화를 줘서 이렇게 해갖고 다시 이제 조만간 이제 시행을 할 거라는 그런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고요. 뭐 구체적인 시행 시기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뭐 제출 서류 아니면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좀 다듬어야 돼요. 근데 그거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저기 재외 공간 그쪽에서 당장 그쪽에서도 이제 비자 발급 수요가 이제 뭐 또 당분간 일시적으로 폭증할 거다 뭐 그런 또 외교부 쪽에서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건 이제 또 관계부처 간에 또 협의할 일도 있고 그리고 그 영사들이 이제 또 건의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 거 조금 더 이제 검토를 해서 조만간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마련되면은 이제 정부 출국에 이제 지시를 해서 그런 날부터 이제 시행을 할 거고요. 이 정도로 제가 앞으로 이제 동포 제도에 대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좀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거는 좀 더 뭐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그런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뭐 또 검토하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권 글로벌 센터의 신승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그 한국어나 뭐 사회통합 이수를 해야 되는 요건이 뭐 2세대에서 4세대 기존에는 안 보던 사람들도 다 요건을 충족해야지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H2 또는 F4를 갖고 계시면서 계속 연장을 하실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뭐 이제 기술 연수가 없어졌으니까 하반기에 이제 받아서 오시는 신규 입국자도 계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 만기에서 재입국해서 다시 H2 7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기술 교육이 이제 없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6주간의 그 기술 교육이 없어졌고, 그 대안으로 새로 나오는 이제 기술 교육은 없어요. 예, 기술 교육. 재외공간에서 이제 뭐 추첨이나 이런 거를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무용고, 동포고 추첨 그런 추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지금 H2 같은 경우에는 쿼터에 계속 미달하고 있어요. 지금 30만 3천인데 벌써 한 5만 100 정도가 지금 계속 미달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첨도 없지요. 그죠? 추첨도 없고 또 기술 교육도 없어졌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플하게 좀 나갈까 합니다. 그 부분은 그 기술 교육 대신 여러분들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아시죠? 그 기초 법질서 위주로 하는 3시간짜리죠. 3시간.
그걸로 기술 교육을 그러면 6주짜리가 3시간으로 대폭 줄어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처를 한다든가 그렇게 무연고 무연고 동포에 대해서 추첨 선발제 그것도 이제 전산 추첨도 하지도 않고 몇 년 계속 안 해왔고 의미가 없어갖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C38, C38을 발급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계속 이제 장기 계시겠다 하면은 H2로 전환을 하실 때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 교육이 없어졌으니까 그거 대신 조기 적응을 이수를 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C38 단기에서 90일 아닙니까? 90일 안에 그 사통 프로그램 그거를 뭐 몇 단계든 하여튼 그걸 이수한다든가 아니면 뭐 토픽 시험을 한다든가 그건 아직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건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조기적인 프로그램 근데 그동안 저도 여러 이제 지역이라든가 단체 간담회 포럼 뭐 이런 내용에 다녀봐도 그 조기적인 프로그램은 좀 저희가 손 볼 거예요. 조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저희 체류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면 이제 이민통합과라고 따로 옆에 과에서 하는데 거기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저희는 그 대상을 지금은 조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좀 어떻게 보면 대상이 구분이 없죠. 대상이 그냥 뭐 일반 외국인이든 이 구분이 없는데 좀 동포 조기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그리고 동포 사회통합 프로그램 아니면은 또 우리 이제 앞으로 4세대 이후에 이제 많은 우리 자녀들이 또 들어올 건데 그럼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성인 위주죠. 성인 위주이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주니어 그러니까 미성년자용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좀 더 맞춤형으로 그 대상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개발을 같이 이제 이민통합과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건 좀 개발을